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놓아주고 민주당을 지키고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반영이 됐는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너무 심란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도 깨졌다. 2030 지지율은 20%대로. 천지일보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건 아닙니다만 38.4%가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59%나 됩니다. 어쨌든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회사의 여론조사니까 신뢰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꾸준히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그 추이를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최고치를 찍고 꾸준히 빠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튀는 거 있죠. 이렇게 튀는 게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튀는 건 이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38%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울, 서울이 제일 나빠요. 서울이 제일 나쁩니다. 부동산, 주식 이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호남, 제주 64%밖에 안 돼요. 부정이 34나 됩니다. 와. 연령대를 보면 20, 30대는 20%대인데 이것도 주식이죠. 레버리지 ETF 이런 게 굉장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40대가 긍정보다 부정이 높습니다. 50대가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론조사 공정. 정말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 있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필요성.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워낙에 심플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53.7%가 필요하다예요. 질문에 장난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세부 내역,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 59%나 돼요. 자, 광주, 전남북, 호남 지역이 필요 없다가 59.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거 빼면요. 호남 빼면 난립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호남만 빼봐요. 대통령 지지율. 호남 빼면 30%를 이미 찍었어요.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으로 갑니다. 이러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연령별로 보면요. 40대 재판 필요하다 45.6, 필요 없다 50.1이에요. 반반입니다. 50대 45.2, 53.2 차이 별로 안 납니다. 60대는 재판 필요하다가 더 늘어났어요. 네. 지역별로 서울이 대구 경북보다 재판 재개해야 된다가 더 높습니다. 야, 큰일 났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퇴임 후에 재판받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이 이래요. 코어 지지층이 지켜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여론조사를 봤을 겁니다. 극대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게 싫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대통령이 감옥 가기 싫어서 벌이는 일이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는 친석계, 친명계, 이쪽이죠. 긍정이 44.2예요. 그러면 추세는 어떤가? 7월 30일에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쭉 떨어지고 있어요. (44.2) 민주당 44.7.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뉴스토마토는 김민석을 엄청 밀고 있고, 이쪽 정부에 이재명 쪽에 줄을 선 언론입니다. 대놓고 줄 선 언론이에요. 자, 전당대회 여론조사 볼까요? 차기 당대표 1순위 43 정청래, 김민석 29. 자, 민주당 지지층 대 무당층, 김민석 41%, 정청래 39.6%. 딱 붙어 있죠. 호남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김민석 44.1, 정청래 39. 5% 차이가 나죠. 서울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정청래 45.9, 김민석 36.3,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이 더 많다. 이게 김민석에게 줄을 선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전체로 보면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 먼저 볼게요. 최민희가 1등, 박선원이 2등, 서미와 이성윤, 김용입니다. 한민수가 뚝 떨어져 있네. 이성윤이 김용을 이겨요. 여기서도. 한민수가 떨어진 건 아마도 전략적이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이성윤이 김용을 이긴다. 이게 중요하다. 한민수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요렇다는 거. 뉴스토마토에서도 김민석이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 정청래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완전 무리는 아니죠. 그죠? 자,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지율이 계속 빠집니다. 민주당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요. 집권 1년 차, 이제 2년 차 접어드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민주당에서 없었죠. 문제는요, 대통령이 본인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 초반대까지 꼬라박히면 정신을 좀 차릴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원래는 금요일까지 여기 광주에 있다가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실 온라인 투표가 오늘 끝나고 이제 ARS 투표가 이제 호남에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 오늘부터 서울 경기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서 내일 낮부터 여러분들 밥가리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대통령 만들 때 우리 낮부터 여러분들 밥가리 했던 방송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지금 방금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밥가리가 성공했다. 막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막 한번 전화를 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제 서울로 갔다가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서울 내일 그러니까
하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박가리 방송을 호남은 ARS 방송, 그다음에 서울은 그 온라인 투표. 근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의외로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는데 몰라요. 투표하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낮부터 투표하는 방법, 아직 호남에서 우리 유권자분들 중에서 투표 못 하신 분들의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그게 너무 심각하더라고. 저도 선호투표제를 처음 하는데 우리야 늘 계속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는데, 진짜 여러분들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막 이러다 보면 휴대폰 문자도 못 보내시고, 막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몰라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나 정청래 찍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당비가 이체가 안 돼갖고 당원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갖고 오늘 사실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나 민주당 당원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했으니까 당원으로 알고 계셨는데, 그동안 막 휴대폰 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동 이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갖고, 당비가 이체가 안 돼갖고, 당원 자격이, 권리당원 자격이 중지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원 가입할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주거래은행 통장에서 1,000원씩 매달 나가게끔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투표할지를 오는데 카카오톡에 투표하라고 온지를 모르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저희가 여러분들 당연히 저희가 투표는 비밀 투표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어르신 누구 찍으실 거예요? 당대표? 그랬더니 난 정청래지. 그러면 정청래? 그 다음은 누구실 거예요? 나는 뭐 찍고 싶은 새끼가 없이요? 그러면 그래도 이번 투표는 2번, 3번도 다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그래도 뭐 송영길이가 그래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난 송영길 찍을래? 그러면 2번 송영길 할게요. 그럼 3번은 누구 찍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뭐 김민석이네?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렸고, 어머, 타파님, 저희 가족 6명 알정찍 했습니다. 해읍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써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현장을 다녀보면 느끼는 게 의외로 투표하는 방법을 모르고 언제 투표해야 하는지 모르고, 왜냐면 이 광주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심장 역할을 하는데, 광주에서만저도 투표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낮부터는 투표하는 법, 그리고 아직 투표 못하신, 왜 그러면 그러니까 호남은 ARS 투표, 받는 전화, 거는 전화. 그래서 그것도 거는 전화는 마지막 날 2시부터 마지막 날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쵸? 투표라는 게 내가 투표를 못했으면 언제든지 걸어서 투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번호가 좀 공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 날 9시부터 2시까지 겨우 5시간밖에 거는 전화가 안 되는 투표를 해서,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자다가, 어제도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자리도 바뀌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로렌님, 우리 ARS 좀 올려줘요. 우리 쿠키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푸르미님, 그 다음에 미즈맘님, 그 다음에 우리 푸르미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일 낮 방송부터는 밭갈기 방송, 거의 밤 늦게까지 밭갈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어떻게 해갖고 밭 갈았어요. 그러니까 밭갈기 성공 사례, 그리고 밭갈기가 하는데 이게 좀 힘들다, 그런 것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사실 1세대 유튜버고 현장에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듬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여러분들 뭐 김인석 후보를 응원하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저랑 다 예전에 우리 윤석열 탄핵하고 그럴 때 다 동지들이잖아요. 다 후배들이고 그래서 제가 있으면 저는 김인석 후보가 지나가면 김인석 화이팅을 외치는 사람이고 저는 또 그분들도 정청래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좀 분위기를 제가 좀 선배로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싸움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타파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런 요청도 있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아니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의외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평택에 개총수가 나설 줄 몰랐다. 그거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고 늘 개총수는 진영주의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진영주의자가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을 응원을 할 줄 알았는데 조국을 응원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아무리 진영주의자지만 맞아요. 저는 진영주의자니까 조국을 응원한 거예요. 저는 김용남은 우리의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민주당의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진영주의자이기 때문에 조국을 응원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제가 나섰던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정청래는 십수년간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청래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가 어떻게 지금의 법사위원장 당대표를 도전하는지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김민석이나 송영기 같이 근본도 없는 것들이 정청래를 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서 자격 없는 것들이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선거가 되게 어렵습니다. 관권 선거를 방불케 하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광주, 특히 광주는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바닥 민심은 정청래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 말 꼭 믿어주세요. 바닥 민심은 김민석은 안 되지라고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김민석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어떤 조직들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제가 진짜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김민석은 노무현을 배신한 자잖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그랬고 쉬운 싸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니네가 아무리 대통령 픽 김민석이고 니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모두를 동원해도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지더라도 정청래를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정청래 무시했다가는 당원들이 또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청래 후보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요. 제가 의리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청래가 제가 아는 정청래가 정치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 눈 밖에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저는 쌍욕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정청래는 제가 아는 정청래는 늘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정치인이에요. 흔치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의 좀 미안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김민석을 좋아합니다. 송영길은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김민석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가 굉장히 갈망했던 정치적인 꿈,
지금 권력을 가까이 두지 않았을 때 인간 김민석은 되게 순수해 보였어요. 권력을,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거는 내가 알던 김민석이 맞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김민석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권력이 없을 때 김민석은 하염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김민석과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예요.